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자활강연구소 신윤희 연구교수이며 같이 공동 연구한 저자는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박경옥 교수입니다. 대표로 제가 발표할 연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고등학생을 위한 교사 협력형 하이브리드 상담 방식을 활용한 자해 및 타해 행동 중재 연구입니다. 우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요, 1943년 레오 카너에 의해서 발견된 이후에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신체 생리학적 및 생물학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원인이 발달기에 일어나는 신경계의 문제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주된 특징은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서 지속적인 결함이 있고, 이에 따라 학령기 학생의 경우에는 또래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어렵고, 더 나아가 관계를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사 그리고 활동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같은 방식으로 또는 의례적인 행동으로 매일 보이기도 하고 또 흥미가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감각 입력이 과도하게 또는 어떤 경우 과소하게 활성화되어서 자극 추구나 회피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은 이런 특징 때문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의사소통의 제한은 자해나 타해와 같은 극심한 행동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는 이런 행동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응용 행동 분석과 긍정적 행동 지원으로 주축으로 하는 행동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에 이 수업 준비라든지 행정적 업무 그리고 전문성 확보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행동 지원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이나 컨설팅 그리고 코칭을 통해서 협력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해와 타해 행동을 보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고등학생을 위해서 교사와 전문가가 협력하여 하이브리드 상담 방식을 이용해서 이를 중재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행동 중재 연구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미 그 응용 행동 분석, 즉 ABA라고 알려져 있는 중재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ABA 기반 중재는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도전적 행동을 경감하고 행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전략으로 제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ABA 기반을 이제 학교에 적용시키면서 학교 자체에서 이제 교사, 부모, 전문가, 학교 관리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학교의 체제를 좀 바꾸고 체계를 탄탄하게 한다거나 또는 학교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긍정적 행동 지원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차원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은요, 되게 다층적 지원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되게 티어 1에서는 보편적인 지원, 그 다음에 티어 2에서는 표적 집단 지원, 그리고 티어 3에서는 개별 지원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이런 다층적인 모델을 통해서 예방 중심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지원 방법은 학교의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종사자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진행되어 이제 와야 되고 또 대개는 각 교육청 중심의 컨설팅이나 각 학교의 시범 사업 그리고 단위 사업을 통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전문가나 치료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을 풀아웃해서 이제 별도의 어떤 교실에서 중재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풀인 해서 선생님하고 함께 협력하여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치료사나 전문가가 학교 방문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외부인이 이제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벌써 학생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선생님과 수업하는 수업과는 좀 다른 환경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또한 선생님 또한 외부의 인원이 이제 자기 교실로 들어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내추럴하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조금 수업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의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격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컨설팅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방식의 컨설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텔레코칭과 그리고 온라인 컨설팅 혹은 비디오 컨설팅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에 텔레코칭은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원격지에 있는 선생님이 교실의 화면을 보니까 이제 외부인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들어오진 않지만 이제 선생님은 이제 코칭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디오 컨설팅 또는 온라인 컨설팅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언제나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에 탑재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어떤 강의 자료나 연수 자료를 받아서 본다거나 혹은 이제 이미 선생님이 녹화한 비디오를 가지고 컨설팅이 진행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비동기식의 온라인 컨설팅 방식보다는 앞서서 언급한 텔레코칭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또는 발달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활용되었고 또 이에 대한 행동 문제 감소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방법의 연구 대상자인 참여자는 18세 남자로 공립특수학교 고등부 학생으로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요. 장애 정도는 중증입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요. 동반 질병은 없고 약물 치료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기능은 식사와 개인 위생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배변이나 착탈리에서는 독립수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 지시를 따르기는 하지만 자발적인 표현이 없고요. 또 더위 때문에 이제 좀 온도가 이렇게 급상승할 경우에는 좀 짜증을 많이 내고 그에 따라 공격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지학습적인 영역에서는 간단한 줄긋기, 점선 따라 쓰기를 수행할 수도 있고 타인 손을 잡고 함께 이동하거나 새로운 공간이나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낯선 장소를 경계하고 또 들어가려 하지 않는 행동도 보인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교사가 보고한 학생의 주된 행동 문제로는 소리 지르기, 타인의 머리를 잡아서 당기거나 손으로 핥히거나 꼬집고 밀치는 타해 행동, 그리고 타인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 하는 자해 행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어떤 행동 중재를 위해서 저희가 한 6명 정도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요. 우선 첫 번째가 행동 중재 전문가 1명, 그리고 임상가 1명, 연구 보조원 1명과 연구 대상의 담당 선생님이 또 이제 학교 현장에서 또 1분,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1분, 이렇게 또 부장교사 1분 이런 식으로 각 참여자에 따라 역할을 달리하여 저희가 이제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컨설팅이 진행된 기간은 2024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12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본 연구는 비대면 방식의 텔레코칭과 대면 방식의 대면 코칭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지원됐고요. 보편적 지원 2회기와 개별 지원 7회기로 총 9회기 실시가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 상담과 교사 대상 연수를 포함한 일정은 2024년 9월 25일 보편적 지원 1차와 10월 6일 보편적 지원 2차가 실시되었고 또 개별 지원은 10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한 주 간격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부모님 상담과 교사 연수도 각각 한 차례씩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보면 보편적 지원, 그 다음에 개별 지원 중에서도 표적행동 선정, 그리고 기능평가, 그리고 중지정렬약 수립, 그 다음에 실시간 코칭 해서 저희가 효과를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공유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중재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연구 대상의 표적 행동을 선정하기 위해서 표적 행동 우선순위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1순위가 타해 행동, 2순위가 자해 행동, 3순위가 소리 지르기와 같은 방해 행동으로 나타났고요. 타해 행동이 이제 워낙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따라 긴급 행동 중재를 실시를 하고 이에 맞게 환경을 아래 그림과 같이 학생 간 간격을 좀 넓게 둬서 안전을 위하여 저희가 환경 구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능평가를 하기 위해서 ABC 관찰 기록과 그리고 담임선생님하고 사회복무요원과의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감각적 특이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각 프로파일을 실시를 했고요. ABC 분석에서는 이제 회피 기능으로 타해 행동이 발생을 했다라고 저희가 분석이 되어졌었고,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서는 태블릿과 같은 이런 어떤 강화 요인을 통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타해 행동이 발생한다라고 저희가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행동기능 설문지나 동기사전 척도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도 타해 행동의 경우에는 강화물 습득, 그리고 자해 행동 경우에는 강화물 또 습득, 신체적 기능, 회피 이런 부분에서 사실 다양한 어떤 요인들이 있었지만 대개는 회피와 그 다음에 획득을 위해서 자해와 타해가 일어났다라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스의 경우에도 타해 행동의 경우에는 선행 물건이나 활동에 대한 획득, 그리고 또 회피에 대한 순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고요. 또 감각 프로파일에서는 확연한 문제로 맛이나 냄새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존재하고 움직임 민감성, 과소 반응, 특정 자극 추구, 시각 청각 민감성 이런 형태로 되게 대부분의 감각에서 이제 예민하거나 둔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에 따라 이제 행동 중재 전략을 수립을 하였는데요. 우선 선행사건 중재와 그 다음에 행동 중재, 후속 결과 중재로 나누어서 저희가 앞서 조사된 기능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요소 중재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특히 예방 차원에서의 선행사건 중재는 시각적 스케줄이나 선택권 주기, 먼저 나중에와 같은 프리맥 원리를 사용한 중재 전략을 저희가 프로그램했었고요. 행동 중재에 관련된 어떤 대체 행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기 위하여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라거나 교수적 수정, 그리고 촉구미 모델링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었고요. 또 후속 결과 중재에서는 이제 차별 강화를 이용을 했습니다. 행동중재 실시는 보편적 차원 이해기와 개별 지원 7회기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사진이 나오겠지만 선생님과 사회복무요원이 함께 이제 참여해서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매 담임 선생님 수업에 반복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잘 안정화됐을 때 저희가 이제 타 교과 시간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화 시켰습니다. 또한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문가와 교사가 해야 할 행동을 언급하고 이에 따라 수행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이렇게 프리맥 원리를 이용한 먼저 나중에와 같은 이런 어떤 절차들, 그리고 다양한 팩스카드, 팩스카드를 통한 FCT 훈련, 그리고 또 행동중재 실시나 강화제를 이렇게 앞서서 선생님과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교사의 협조 아래 수집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 빈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일과에 따라서 매 시간 시간 측정이 이루어졌고요. 교사의 담임 선생님 수업 시간, 그 다음에 타 교과 시간으로 구분하여 측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리서치 디자인은 A-B 설계로 학급 차원의 보편적 지원과 개별 지원을 구간으로 나누어서 측정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담임 선생님 수업 시간의 경우 타해 행동은 중재 7일에 약 1, 2회로 이제 평균 1회 지속 시간이 15에서 20분 정도였고요. 자해 행동도 약 7일에 약 2회에서 3회로 퍽 소리가 날 정도였지만은 이제 저희가 보편적 행동 지원을 통해 가지고 타해 행동의 평균을 봤을 때는 이제 평균 0.14회, 자해 행동은 평균 0회, 방해 행동은 평균 0.
0.14회로 상당히 보편적 지원만 들어갔어도 상당히 이제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개별 지원에서는 사실 타의 행동은 평균 0회, 또 자의 행동도 0회, 또 방해 행동도 0.04회로 사실 보편적 지원 대비 타의 행동은 100%, 그다음에 자의 행동은 유지, 그리고 방해 행동은 71%가 감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편적 지원만으로도 효과가 있었지만 개별 지원에서는 상당히 아주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이제 타교과 선생님 수업 시간의 경우에서는 보편적 행동 지원에서는 타의 행동이 평균 0.29회, 그 다음에 자의 행동은 평균 0.14회, 그리고 방해 행동은 평균 0.57회로 이렇게 나타났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별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서 타의 행동이 평균 0.19회, 자의 행동은 평균 0.12회, 방해 행동은 평균 0.12회 이렇게 나타나서 보편적 지원 대비해서는 타의 행동이 34.5%, 자의 행동은 14.3%, 방해 행동은 78.9%가 감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재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손가락 염증으로 인해서 이때 잠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 외에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개별적 지원에서도 안정적으로 행동 문제가 감소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자유와 타의 행동을 보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고등학생을 위해서 교사 협력형 하이브리드 상담 방식을 이용해서 이를 중재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해서 이제 저희가 총 9회의 코칭을 포함한 컨설팅을 실시를 하였고요. 기능평가를 기반으로 통해서 담임 선생님하고 사회복무요원과 협력하여 예방, 교수, 강화 전략의 다요소 중재를 진행한 결과 자의 행동과 타의 행동 그리고 방해 행동 모두 중지 전에 비해서 감소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보편적 지원보다는 개별적인 지원에서 더 많은 효과가 있었고 담임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서는 또 타 교사 수업 시간보다 보편적인 지원부터 감소의 효과가 컸고요. 추후 중재가 계속될 때마다 이제 타교과의 시간에서도 상대적으로 감소의 효과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저희가 기능평가 1순위에서 제시된 획득과 회피의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가 의사소통 훈련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손가락 염증이 있었을 때 이제 행동 문제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체적인 기능이 아프고 불편해요 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사실 학생이 그런 의사소통을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타의 행동으로 발생으로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또는 계획하거나 수립할 때 이런 부차적인 기능도 함께 중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좀 남습니다. 둘째, 본 연구가 사실 이제 단일 대상인 학생 한 명으로 대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후 이런 어떤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확대 적용이 좀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